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오늘은 김정 어린이 과학동화 편집장님과 함께 최신 과학 소식 알아봅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첫 소식 항생제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서 많이 처방받는 약이죠. 이 항생제가 전 세계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영국 요크 대학교 연구팀은 강으로 흘러든 약물로 인해서 전 세계 강 중 4분의 1 이상이 오염됐고 이는 제2의 팬데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1928년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등장한 이후로 인류의 수명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세균을 우리가 빠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우리가 변기나 세면대에 버린 약물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생태계 속 미생물이 지속적으로 약물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미생물들이 항생제 성분에 익숙해져서 점차 저항력이 생기는데 이를 항생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항생제 내성이요. 네. 연구팀은 104개국 258개 강 주변 1,052개 지점에서 물을 수집해서 61가지의 약품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네. 그 결과 조사한 지점 4곳 중 적어도 한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항생제, 수면제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이 강물에 녹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제2의 팬데믹이라고 하니까 또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강물에 항생제가 녹아있다면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연구팀은 오염된 강의 항생제 내성 농도가 미생물이 살기 유해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부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은 다른 지역보다 약물 오염이 높게 나타났어요. 네. 하수 처리 시설이 열악해서 의약품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약물 오염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파키스탄의 라호르 지역이었습니다. 중위값보다 무려 47배나 높았습니다. 47배요. 네. 우리에게는 한강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오염도가 좀 어떤가요? 한강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한강의 약물 오염 농도는 중위값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순위를 매긴 137개 지역 중 43위로 약물 오염 농도가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네.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지역은 아이슬란드와 현대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야노마미 원주민 마을 이렇게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강물이 항생제로 오염됐다는 것, 이제 강물이 오염된 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 사람에게도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슈퍼버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슈퍼버그요. 네. 슈퍼버그는 항생제 등 약물 대부분에 내성이 있는 변종 세균이에요. 네.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면 아플 때 약을 먹어도 약효가 떨어져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슈퍼버그로 인해서 2050년에 매년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네. 그 막대한 치료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저희 항생제 버리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 우리 도마뱀에 관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위급할 때 도마뱀들 스스로 꼬리를 끊고 도망가죠. 이런 도마뱀 꼬리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하죠. 네, 꼬리를 잘라서 위기를 탈출하는 행동은 도마뱀뿐만 아니라 지렁이나 뱀 등 다른 동물한테서도 관찰됩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는 꼬리를 몸에 잘 붙이고 있다가 포식자가 나타나면 꼬리를 툭 끊어내고 도망칠 수 있는 원리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네. 최근 근데 미국 뉴욕대학교 송용억 교수팀이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한국인 교수신가 봐요. 네, 네. 도마뱀 꼬리에 잘린 단면을 관찰하셨는데요. 도마뱀의 꼬리뼈는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잘려나간 꼬리 근육은 플러그처럼 생긴 튀어나온 기둥 구조로 돼 있고요. 몸통에 붙은 꼬리 근육은 콘센트처럼 쑥 들어간 구멍 구조였습니다. 네. 연구팀이 꼬리에 툭 튀어나온 플러그 부분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여러 개의 돌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기마다 작은 구멍들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도마뱀의 꼬리가 플러그에 어떤 콘센트를 꽂듯이 네, 이렇게 딱 맞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연구팀은 도마뱀 꼬리가 평소 어떻게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마뱀 꼬리를 모방한 실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유리에 작은 구멍을 뚫은 실리콘 패치를 부착하고 네. 실제 도마뱀 꼬리에 체액이 흐르는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실리콘에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네.
네, 이 흐르는 물을 실험한 결과 돌기마다 작은 구멍 덕분에 몸통 쪽 꼬리와 잘려나간 꼬리 사이의 접착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세관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세관 현상. 네.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면 뭐죠? 네, 모세관 현상은 액체가 중력과 같은 외부 도움 없이 네. 관을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도마뱀 꼬리의 돌기에 있는 작은 구멍들은 가느다란 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따라서 물이 흐르면 물과 관 사이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발생합니다. 이 인력 덕분에 꼬리와 몸통이 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 붙어있던 꼬리를 도마뱀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원할 때 툭 끊어낼 수 있는 걸까요? 네, 연구팀은 다양한 상황에서 도마뱀들의 꼬리가 빠지는 과정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연구팀이 꼬리 끝부분을 잡았더니 도마뱀은 꼬리를 옆으로 살짝 비트는 동작을 하면서 꼬리를 툭 떨어뜨리고 연구팀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네. 도마뱀이 위급할 때만 꼬리를 비틀어 잘라내는 거죠. 이 연구는 붕대처럼 적당한 접착력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로봇공학 같은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실험을 마친 도마뱀들을 다시 살던 곳으로 돌려보냈고 잘렸던 꼬리는 몇 주 뒤면 다시 자라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도마뱀이 꼬리를 끊는 원리, 우리 뭐 붕대나 로봇 이런 데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편집장님, 우리 다음번에도 더 흥미로운 과학 소식 가지고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